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민입니다. 제 이름은 신혁호입니다. 제 이름은 남도은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소개하고 싶은 독립운동가는 윤봉길 윤봉님. 의사입니다. 윤봉길 의사를 아십니까?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도시락 포탄을 던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잘 아시네요. 맞아요. 일제강점기를 향해 생일 행사장에 폭탄을 던진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1908년 6월 21일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윤봉길은 어린 시절 일본 교사에게 일본어를 배우는 것이 싫어 학교를 그만두었고 서당을 다녔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서당에 다녔어요. 그러다 글씨를 못 읽고 아버지 묘를 찾지 못하는 아이를 보고 한국어를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여 사회운동 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단체의 이름을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단체의 이름은 날로 나아가고 발마다 전진하자는 의미의 월진회라고 합니다. 윤봉길 의사는 월진회를 통해 농촌 부흥 운동으로 농촌을 잘 사는 마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월진회는 현재 매헌 윤봉길 월진회라는 이름으로 아직까지도 그 정신을 계승되고 있는 단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월진회를 운영하던 윤봉길 의사가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아시나요? 일제강점기여서 시작한 게 아닐까요? 바로 1932년 1월 8일 일항에게 던진 폭탄이 빗나가 예봉창 회사 일가가 실패해 분노하여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을 승리하여 축하와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을 의거 장소로 정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홍커 공원이요. 맞습니다. 홍코공원에서 폭탄을 하기 위해 준비한 폭탄은 어떤 형태인지 아시나요? 도시락 폭탄 아닌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도시락 폭탄이지만 사실은 도시락과 수통으로 폭탄을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홍코공원 도시락 지참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해야 했습니다. 혹시 의거전 기구 선생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아시나요? 시계를 바꾸지 않았나요? 맞아요. 또 맞추시네요. 바로 윤봉길 의사가 자신의 6원짜리 시계를 김구 선생 2원짜리 낡은 시계에 교환했지요. 교환하면서 제 시간은 앞으로 1시간밖에 설 수 없습니다. 라는 명을 남기셨습니다. 와, 멋있네요. 그렇게 결의를 다진 후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망한 경비로 입장권이 없이는 입장 불가지만 유창한 일본어와 도시락을 보여주며 가까스로 통과! 도시락 폭탄은 바닥에 두며 내내 기회를 엿보다 수통 폭탄으로 투척. 폭탄이 터지고 일본 사라카 대장은 사망, 노무라 중장은 실명, 그 외 많은 일본군이 직사하거나 중상을 입었어요. 아이고, 이걸. 윤봉길 의사는 현장에서 잡혀 일본 국법회의에 끌려가 사형 선고를 받거나 오사카 가나자 육군 형무소에 1932년 12월 25살의 나이로 순국하셨습니다. 윤봉길 의사 일거는 조선과 중국의 총대 노릇을 하여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했어요. 여기까지 윤봉길 의사에 대해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에요. 소감 부탁드려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윤봉길 의사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도시락 폭탄을 던질 줄 알았는데 수통 폭탄을 던져서 그걸 처음 알게 됐고 이렇게 자세하게 조사한 게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속 독립 역사를 찾아서에 참여하고 있는 홍파초등학교 전교입니다. 저는 미디어 속 독립 역사를 찾아서에 참여하고 있는 홍릉초등학교 이시우입니다.
저희는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60세 때 황해도 신청군 두라면 청계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곳에 아버지가 만든 서당에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사서와 사기 등을 읽었습니다. 또 틈만 나면 사냥에 맹사수로 이름이 났습니다. 16세가 되던 1893년 아버지가 관찰사의 요청으로 산포군을 조직해 동학군 진압에다 썼을 때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에 천주교의 입구에 토마스 라네셀의 명을 얻었습니다. 1904년에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해외 명령을 조심하여 상동을 거쳐 중국 상해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알고 지내던 프랑스인 신부로부터 교육 등 실력 양성을 통해 독립 사상을 고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충고를 듣고는 다음 해 귀국하였습니다. 1906년 3월에 진남포 용정동으로 이사해 석탄상회를 경영하였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를 않아 정리한 뒤에는 서양식 건물을 지어 사무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곧이어 남포에 독립학교를 인수해 학교 경영에 전념하였습니다. 1907년에는 국제보상 기성의 관서 지문양이 되면서 반일운동을 행동화하였습니다. 이해 7월에 한일심협약이 체결되자 북한도로 망명하였습니다. 4개월 뒤에는 노령으로 갔습니다. 노보키예프스크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 한일창령회 임시사찰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범윤을 만나 독립운동의 방법과 계략을 논의하였고 어민석, 김기루 등 동지를 만나 동포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일병창가를 권유하였습니다. 일병 지원자가 300여 명이 되자 김교성 이병윤을 총독과 대장으로 초대하고 안중근은 대한일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무기를 구해 비밀리 수송하고 군대를 두만간병으로 식결시켰습니다. 1908년 6월에 특파 독립대장 겸 아령지구 군사령관이 되어 함경북도 홍해동의 일본군을 다음으로 경흥의 일본군 정찰대를 격파했습니다. 제3차의 회령 전투에서는 5천여 명의 적을 만나 혈투를 벌였지만 적은 과부적으로 처참하게 패배하였습니다. 전신만고 끝에 탈출한 뒤 노부키예프스크와 하바로브스크를 거쳐 흑룡강의 상류 수천여 리를 다니면서 이상설, 이범석 등을 만났습니다. 노부키예프스크에서는 국민회, 일심회 등을 조직했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동의회를 조직해 애국사상 고취와 군사훈련을 담당하였습니다. 1909년 3월 2일 노부키예프스크 거리에서 김기령, 어민석, 황병길 등 12명의 동지와 모여 단지의 일명 단지동맹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습니다. 안중근, 어민석은 침략의 원흉인 이토르, 김태호는 이완용의 암살 제거를 단지의 필요성 맹세하고 3년 이내에 성사하지 못하면 자살로 국민에게 속죄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원동부와 대동공부의 기사를 통해 이토르가 러시아 대대장 대신 코코푸체프와 할빈에서 해견하기 위해 만주에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중근은 오덕순, 조동하, 유동하, 조도선과 저격 진행책을 모의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이토를 태운 특별 열차가 하얼빈에 도착하였습니다. 이토는 코코프체프와 약 25분간의 열차 회담을 마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토가 러시아 장교단을 서열하고 환영공동 쪽으로 발길을 옮기는 순간 안중근은 침착하게 걸어가 이토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총 4발을 쐈습니다. 다시 이토가 아닐 것을 대비해 중위 내본인에게 3발을 더 쐈습니다. 처음 쏜 4발 가운데 총 3발은 이토, 총 1발은 하얼빈 총영석 가와카미 동시 코에 오른팔을 맞췄습니다. 이어서 쏜 3발은 비서관 모이타리지로 만주 철도의사 다나카 세이타로를 맞췄습니다. 1발은 플랫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러시아 검찰관의 예비신문에서 안중근은 한국의 용명 참모총장 나이 31세로 자신을 밝혔습니다. 버섯 동기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토가 대한의 독립주권을 침탈한 원흉이며 동양 평화의 교란자이므로 대한인용 군사령의 자격으로 총살한 것이지 안중근 개인의 자격으로 사살한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관동 도독 부지 방법원 원장 만화배의 중심으로 혈찰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중근은 자신은 일반 살인피고 아닌 전쟁 프로로 취급하기를 주장하였습니다. 국내외에서 변호 부금 운동이 일어났고 변호를 지원하는 인사들이 여선에 도착하였으나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인 관선 변호사 미즈노와 가마타의 변호를 허가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전연하고 당당한 논술과 태도에 일본인 재판장과 검찰들도 참복하였습니다. 관선 변호인 미즈노는 안중근의 답변 태도에 감복해 그 번지 동기는 오해에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토록 죽이지 않았으면 한국은 독립할 수 없다는 조국에 대한 적성에서 나온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공판은 1910년 2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정되었고 재판장 와나베는 사형을 완수하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며칠 전 안중근 두 아우에게 내가 죽거든 시체는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전에는 반장하지 말라.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라고 유언하였습니다. 3월 26일 오전 10시 미군 감옥의 현장에서 승복하였습니다. 안중근의 일생은 애국심으로 인집되었으며 안중근의 행동은 총칼라에 앞세운 일제폭력적인 침략에 대한 사실을 한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안중근 일사님을 꼭 기억하자. 안녕, 나는 미디어 속 독립영상을 찾아서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전국등학교 양건우야. 우리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조사했어. 자기소개 부탁할게. 안녕, 나는 유재선이야. 오늘 소개할 인물은 유관순 열사야. 유관순 열사가 어떤 인물인지 아니? 짱이등 운동을 하신 분을 알고 있어. 맞아, 17살인 고등학생 신분으로 3.1운동 망세운동을 한 사람이야. 유관순이 당시 다녔던 이화학당은 대부분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집이 멀었던 유관순도 자세히 가족과 헤어져 기숙사에 살며 공부하게 되었어. 유관순이 이화학당 고등 1학년에 진급한 1919년에 3.1운동이 시작되었어. 유관순 스님께서 학생들의 안전을 염려하여 참가를 말렸지만 학생들은 학당의 담을 뛰어넘어 기어이 전원 참가했어. 여파로 1919년 3월 10일 일제 전국 모든 강제 휴교령이 내려지자 같은 이화학당에 다니던 사촌 언니 유애도와 함께 고향 천안으로 천안 아우네 만세운동에 참여했어. 저는 아우네 만세운동은 뭐야? 천안 아우네 만세운동은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 불렀던 일이야. 거기에서 3,000명의 사상자가 생겼대. 일본인 재판장이 다시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될까? 라고 질문했을 때 유관순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싫어요. 맞아, 유관순은 나는 외놈 따위에 굴복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 그때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건방지구만 이러고 생각이 들어. 그렇지, 단연히 유관순을 좋게 보지 않았어. 결국 유관순은 이 재판에서 5년형을 받게 되었어. 유관순 열사는 지인들의 도움으로 한수하여 3년형으로 줄어들었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서대문형무소 가봤니? 아니,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 서대문형무소는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야. 고문을 많이 했던 곳이야. 고문 당한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양한 고문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 특히 유관순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독립만세를 불렀대. 그리고 3.1운동 돌아오자 형무소 안에 있던 분들이 모두 대형 독립만세를 불렀대. 유관순은 1920년 9월 28일 심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시우증 끝에 18살에 고문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셨대. 우리나라 위에 희생하신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고 본받자. 전국초등학교 양건우 유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